세계 어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DC튜브에서만 가능한 리뷰, RGB의 끝판대장, 갬성의 끝판대장 레이저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레이저에서 새로 출시한 블랙 위도우 엘리트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레이저 스토어에서 249,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레이저에서 블랙 위도우 최신 버전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리뷰한 레이저 헌츠맨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사에서 이제 새로 만든 라인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블랙 위도우 라인업은 레이저라는 브랜드가 생길 때부터 레이저와 함께한 라인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라인업들이 많습니다. 레이저 블랙 위도우 이제 V2, 레이저 블랙 위도우 X, 그 다음에 텐키리스 버전인 레이저 블랙 위도우 토너먼트 버전 등 아주 다양한 라인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레이저사의 얼굴이자 레이저를 대표하는 라인업이 이 바로 블랙 위도우 라인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박스 퀄리티를 보시면 이거는 뭐 끝났죠. 레이저의 박스 퀄리티는 거의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박스 퀄리티도 엄청나게 고급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제품들만의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이 키를 눌러보신 다음에 이 키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이번 협찬을 받은 제품은 레이저 옐로우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스위치 이제 리니어 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기계식의 적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현재는 리니어 축만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는 리니어 축으로 이제 협찬을 받았습니다. 박스 뒤편에 이런 식으로 레이저사의 축들의 키약과 스펙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상세 스펙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한번 뜯어보기를 하죠. 자, 이런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품질 보증서랑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와 이제 팜레스트 이런 식으로 구성품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팜레스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전 블랙 위도우 V2랑 똑같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번에 팜레스트 여러분, 이게 퀄리티가 엄청나게 복신복신하게 좋네요. 자, 여러분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역시나 블랙 위도우죠. 이렇게 제가 말하는 뱀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 케이블선 이렇게 패브릭 소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케이블은 이런 식으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는 키보드 연결 USB, 그 다음에 하나는 요 키보드 USB 포트 가 있습니다. 그 USB 포트 연결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잭 단자까지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연결 단자를 지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블랙 위도우 최신 버전인 엘리트는 드디어 빅키 타입 스타일을 채택했습니다. 원래 레이저 제품 중에서 빅키 타입 키보드는 블랙 위도우 X가 유일했지만 새로 출시한 레이저 헌츠맨이나 블랙 위도우 라이트 스텔스 등 거의 이제 모든 레이저 키보드 라인업들은 빅키 타입으로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빅키 타입과 일반 키보드의 다른 점은 빅키 타입은 상판 자체가 보강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 키보드들은 이제 보강판 따로, 그 다음에 프레임 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빅키 타입 키보드의 제일 중요한 점은 상판 마감에 있는데요. 이 레이저 블랙 위도우 엘리트는 가격대에 맞게 군용 등급의 알루미늄 상판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빅키 타입의 키보드들이 타건감이 좀 안 좋다는 이유는 그 상판 마감에 따라서 타건감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최고의 상판 마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정숙한 타건감을 줘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인 마감은 플라스틱 마감이며 키보드 좌측에는 USB 포트랑 오디오 단자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체에는 커다란 밑걸림 범폰 4개가 탑재가 되어 있으며 밑걸림 범폰의 퀄리티는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높낮이는 1단, 2단까지 가능하며 높낮이에도 밑걸림 범폰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선을 좌우로 뽑을 수 있게 저런 식으로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키보드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정면에는 레이저 마크가 박혀 있으며 저 레이저 마크에서 당연히 LED도 들어오고 재질은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팜레스트의 마감은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으면 나머지 마감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키보드에 갖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키보드에 찰싹하고 붙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블랙위도우 팜레스는 제가 이때까지 리뷰한 모든 제품 다 통틀어서 제일 푹신푹신하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우선 쿠션을 눌러보시면 정말 푹신푹신하고 좋고요. 그리고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될 염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팜레스트의 내구성은 정말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체에 보시면 미끌림 폼폼 커다란 게 무려 6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팜레스트가 밀릴 염려는 한 개도 없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번엔 제가 보기엔 진짜 디자인은 역대급으로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전세대 블랙위도우 V2를 사용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뭐냐면 좌측의 매크로 버튼이 워낙 불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크로 버튼 때문에 오타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매크로 버튼을 뽑아버리고 그냥 막아버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블랙위도우 엘리트는 드디어 그 매크로 버튼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 3개의 버튼과 다기능 디지털 다이얼이 있습니다. 디지털 다이얼은 여러분들이 굴려보시면 이제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버튼을 누르면 음소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레이저입니다. 버튼과 디지털 다이얼에도 당연히 LED가 RGB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블랙위도우 엘리트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예전 블랙위도우 V2의 디자인과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제 헌츠맨 엘리트의 빅키 타입과 그리고 저 디지털 다이얼의 디자인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이저사의 메인 라인업답게 최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번에 새로 출시한 레이저의 신제품 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계식 스위치는 녹축, 오렌지 축, 옐로우 축 3개의 라인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저의 녹축은 이제 클릭형 타입의 축이고 키압이 50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식 스위치의 청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오렌지 축은 넌클릭 방식의 타입이며 키압은 45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 갈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제가 오늘 리뷰할 레이저 옐로우 축은 리니어 타입이고 키압이 45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의 적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품에 들어간 레이저 축은 전세대랑 뭐가 다르냐? 양쪽에 이중 측벽이 투과되어 안정성이 극대화되었고 키스트로크 수명이 무려 8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선 저 이중 측벽이 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일반적인 스위치보다는 이물짐 유입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리고 저 양쪽 측변이 타건을 할 때 스위치가 들어가면서 양쪽을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숙하고 안정적인 타건감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네모나게 생겼기 때문에 보통 뭐 박스축이라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저 신제품 축을 앞으로 레이저 박스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위쪽에 달려있으며 LED 확산판의 디자인이 전세대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LED 밝기 면에서는 전세대 제품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GB 색상은 1680만 가지의 컬러를 지원하며 다양한 LED 효과를 지원합니다. 당연히 레이저 시냅스 3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레이저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LED 효과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필립스 휴랑도 여러분들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밍 감성의 세계 최강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저의 모든 제품들과 다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RGB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키캡은 ABS 재질의 키캡이며 마감은 완벽하게 이제 무광 고무 느낌이 나는 러브 코팅을 한 다음에 레이저 각인으로 앞쪽을 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RGB 하이엔드급 게이밍 브랜드들은 거의 전부 다 이 키캡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온보드 메모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자체 내에 총 5개의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고요. 안티 고스팅 동시 입력 C키 롤오버를 지원합니다. 응답 속도인 폴링 레이트는 1000이며 제품의 크기는 가로 448mm, 폭은 164mm, 높이는 42.3mm며 무게는 1.4kg 정도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 바뀐 이 레이저 박스축 도대체 어떤 타건감을 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타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타건음은 이렇습니다. 이야, 이번에 새로 출시한 이 엘리트 여러분. 와, 타건감이 제가 보기엔 거의 미쳤는데요? 야,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체리 적축가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타건해본 축 중에서 거의 비슷한 축이 이제 카일박스 적축 있죠. 그거랑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도 그거랑도 조금 달라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 레이저 옐로우 박스 축은 제가 보기에 체리 축과 카일 박스 적축을 반반 섞어놓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체리 적축의 그 쫀득쫀득한 맛도 있고요. 그리고 그 카일 박스 적축에 아주 단단한 타원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축의 장점만 모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야, 근데 여러분 이게 축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놀란 게 원래 레이저 키보드 여러분 RGB 기계식 중에서 스테빌라이저 느낌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레이저 키보드는 이제 일반적인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아니라 마제식입니다. 그래서 마제식 일반적인 체리 축보다는 이제 스테빌 느낌이 월등하게 좋아요. 그렇지만 윤활을 했을 때는 체리 스테빌라이저가 좀 더 단단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테빌라이저가 또 문제가 되는 이게 또 여러분 통울림이 없습니다. 통울림이. 이게 통울림이 없어.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엄청나게 샷건을 빡빡 때렸는데도 띵띵하는 통울림이 단 1도 안 올라옵니다. 전세대는 그게 좀 심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 키보다 전세대 블랙이더 V2입니다. 이건 보시면 빅키 타입이 아니죠. 안에 보강판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 제 메인 키보드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축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여러분 구축입니다. 한번 이 키보드에 제가 구축을 이식한 전세계 한 대뿐이 없는 블랙이더 V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키보드 값이 20만원인데 공방비가 여러분 28만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키보드 제가 통울림이 심해가지고 이제 안에 흡음재 작업이 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딱딱 쳐도 좋죠. 좋단 말이죠. 근데 이거랑 버금갈 정도로 이 엘리트도 풀 윤활하고 흡음재 작업한 것처럼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키보드에 무슨 짓을 했길래 이런 타원감을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러분 들어보면 엄청 무거워요. 전세대보다 확실하게 엄청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설마 레이저에서 안에 흡음재를 넣은 건 아닐 테고 진짜 한번 뜯어보고 싶긴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레이저사에서 이 키보드에 어떤 짓을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흡음재랑 윤활 작업을 한 키보드보다 더 좋은 타원 느낌을 줍니다. 이건 진짜로 대박이네요. 그리고 제가 레이저 블랙이더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바로 팜레스트. 여러분 이 팜레스트 여러분 진짜 어마무시하게 편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사용했던 모든 제품 다 통틀어서 이 레이저 블랙이더 팜레스트가 제일 푹신푹신하고 제일 퀄리티가 좋고 제일 적당한 길을 갖고 있어요. 팜레스트의 퀄리티나 마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세대 블랙이더 V2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LED 효과를 한번 보고 갈 건데요. 우선 보시면 역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들께 엄청나게 RGB 퍼포먼스가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밝기를 보시면 밝기가 여러분 허벌나게 밝죠. 위쪽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밝기가 밝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 정면에 보시면 이게 LED 밝기 쫙 보이죠. LED가 엄청나게 밝게 빛납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개를 좀 뽑아볼게요. 이번에 새로 출시한 헌츠맨 엘리트랑 이 블랙이더 엘리트랑 똑같은 LED라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레이저 신제품들이면 축의 금령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위쪽 LED 쪽 금령이 전세대보다는 훨씬 더 고급지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전세대 블랙이더 V2랑 이제 LED 밝기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똑같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ED 설정은 레이저 시냅스 3 유틸리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연결하시면 이런 식으로 현재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연결된 기기들이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자, 우선은 키보드에 보시면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무한대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보드 프로파일 눌러보시면 총 4개의 메모리 여러분들이 설정된 프로값을 이 키보드에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는 당연히 매크로 키보드이기 때문에 이 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도 설정할 수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멀티미디어 키들을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설정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 키를 다른 매크로에 사용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크로를
누르시고 매크로 구성을 누릅니다. 그 다음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록을 누르시고 시작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매크로 키를 입력을 하시면 타자를 친 다음 이렇게 중지를 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매크로가 전부 다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아이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치는 타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설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시면 초 단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크로 프로세스는 세계 최고 게이밍 브랜드답게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에 보시면 밝기 조절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끄기, 디스플레이 꺼진 경우는 자동적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 꺼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만약 이런 식으로 뭐 한 4분간 안 사용하겠다 그럼 자동적으로 LED가 꺼져 있는 이제 그런 기능도 이런 식으로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속 효과랑 고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이저 제품들을 리뷰할 때 워낙 많이 설명을 했죠. 고급 효과는 이제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 효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설정된 LED 효과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LED 효과는 여러분 리액티브, 리플, 발사, 브리딩, 스타라이트, 스태틱, 스펙트럼, 사이클링, 오디오 미터, 웨이브, 주변 인식, 휠 이렇게 총 11가지 LED 모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시냅스 3가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효과가 생겼는데요. 뭐냐면 오디오 미터랑 주변 인식 휠 이 3가지 LED 효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3가지 효과가 도대체 어떤 효과인지 저희가 한번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효과는 리액티브 효과입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하면 타건 모드 있죠.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칠 때 타자를 치는 키에 LED가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속 효과에서는 여러분 이 LED 색깔이 이런 식으로 한 개뿐이 설정이 안 됩니다. 이 색깔을 다른 걸 바꿀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색상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이제 누를 때마다 RGB는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크로마 스튜디오에 설정하시면 누를 때마다 이 타건 효과도 전부 다 RGB로 변경이 되면서 들어오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리플 효과입니다. 리플 효과도 이런 식으로 제가 타자를 치면 이제 리플 효과가 나가죠. 근데 현재 이런 식으로 이제 단색깔로 나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크로마 스튜디오 설정하시면 전부 다 RGB로 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신속 효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단색깔로 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색깔 여러분들이 다른 색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LED 효과는 이제 발사라는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키보드에 LED가 군데군데 들어오는 효과인데 이거는 신속 효과에서 여러분 색상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효과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네요. 자, 그 다음 LED 효과는 이제 숨쉬기 효과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LED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하면서 랜덤으로 RGB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 효과에서는 이 스피드 조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이 LED 스피드까지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LED 효과는 스타라이트 효과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효과이기도 하죠. 근데 현재는 이런 식으로 신속 효과이기 때문에 RGB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 스타라이트의 밀도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렇게 조금 좀 뜨문뜨문 들어간 것 같죠? 하지만 스튜디오에 설정하시면 이 뜨문뜨문 밀도를 전부 다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풍부한 스타라이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스테디 효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른 색깔로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변경하면서 당연히 기본적인 스테디 효과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이러면 스펙트럼 사이클링 효과입니다.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색순환 모드 있죠. LED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른 색깔로 RGB로 이제 색순환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다음은 웨이브 효과입니다. 야, 웨이브 효과의 퀄리티는 진짜 뭐 레이저 제품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느낌 자체가 그냥 고급집니다. 근데 신속 효과에서는 방향을 여러분 이렇게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가지뿐이 설정을 못하지만 스튜디오에서는 동서남북 전부 다 여러분이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효과는 새로 나온 휠 효과입니다. 야, 이거 제가 뭔 효과인지 봤는데 이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소용돌이 효과랑 똑같네요. 야, 근데 역시나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 RGB로 소용돌이 치는 이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방향대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주변 인식이라는 새로운 효과인데 현재 유틸리티를 보시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전체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쪽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제가 현재 이렇게 위쪽으로 해놓고 바꿔볼게요. 이건 현재 모니터 화면에 있는 색깔을 이제 이 키보드가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요 위에 빈 공간이 모니터 위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바탕화면 색깔이 이제 이런 색이기 때문에 키보드 색깔이 현재 이런 색이죠. 근데 이 유틸리티가 이렇게 올렸다. 올리면 야,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따라서 계속 키보드가 이 모니터에 있는 색상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바뀌네요. 야, 대박이네. 그래서 이 주변 인식과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밝기나 색상에 따라서 이 키보드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바뀌는 엄청난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이저 스튜디오 설정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크로마 스튜디오 자세한 설정 방법은 제가 레이저 제품 할 때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저의 예전 레이저 제품 리뷰를 보시면 상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라이트, 리플, 웨이브 이런 식으로 총 3개의 효과를 설정해 놨습니다. 설정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우선 요 위에 보시는 이동을 누르시면 이 위치를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웨이브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요 키에만 웨이브를 설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연히 컬러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으로 전부 다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속도 조절, 그 다음에 넓이 조절, 그 다음에 각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플 효과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효과 추가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원하시는 효과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시면 위쪽에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시면 휴지통을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됩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스타라이트 효과를 한번 설정해 볼게요. 스타라이트 효과를 적용할 키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로 전부 다 추가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드래그 된 곳은 빠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드래그를 한 다음에 LED가 효과가 없는 곳에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게 고를 수도 있지만 이제 밑에 보시면 무작위를 누르시면 무작위로 RGB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현재 키보드에 이런 식으로 스타라이트가 설정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밀도가 있죠. 이 밀도를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주시면 이 스타라이트가 엄청나게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반짝반짝 거리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한 개만 설정이 가능하냐? 전부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만약 이 윗줄에 이런 식으로 또 선택한 다음에 컬러를 고르신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윗줄에 이런 식으로 또 웨이브 효과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근데 현재 여기는 웨이브 효과랑 스텝과랑 같이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리플 효과도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자를 치면 야, 리플 효과도 같이 먹는 게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레이저 제품을 메인 장비로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우스 같은 경우 이제 레이저 새로 나온 레이저 맘바 와이어리스죠. 근데 레이저 제품만 모든 게이밍 유틸리티 다 통틀어서 키보드랑 마우스랑 리플 효과가 연동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야, 키보드에 반응을 하죠. 근데 이거 현재 스튜디오에서 마우스가 이제 오른쪽에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웨이브가 치는 거고, 이 마우스를 이제 반대로 배치하면 이 웨이브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마우스를 위쪽에 배치하면 이 리플 효과가 위에서 내려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변경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동을 누르신 다음에 이 마우스를 제가 위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요. 리플 효과가 이제 위에서 내려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저 제품들 이런 식으로 모든 기기가 전부 다 연동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이 효과는 스펙트럼 사이클링인데 제가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마우스랑 키보드랑 같이 바뀌시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유틸리티에 보시면 여러분 이제 이 오디오 미트란 거 있죠. 이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건데 이거 여러분 신속 효과에서 이런 설정할 수도 있고 스튜디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튜디오에서는 이 오디오 미트 효과 말고도 여러 가지 효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또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연결된 모든 레이저 기기를 오디오 미트 효과를 제가 연동한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레이저 풀세트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시는 키보드가 방금 리뷰한 레이저 블랙이도 엘리트고 그 다음에 레이저 헤드셋 거치대인 레이저 베이스 스테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레이저 트레셔 헤드셋입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레이저 맘바 와이어리스 마우스고요. 그리고 레이저 바로서 레이저를 너무 사랑해서 제가 제작한 레이저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스피커가 레이저 노모 크로마 스피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레이저 새로 만든 LED였고 오디오 미터는 음악 비트에 맞게 레이저 모든 제품들이 LED가 반응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야, 끝났어 그냥 이거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레이저 시냅스는 여러분 필립스 휴랑 연동이 됩니다. 현재 필립스 휴랑 연동이 되는 소프트웨어는 오로지 레이저사뿐이 없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재 여기가 여러분 제 작업실입니다. 현재 여기 필립스 휴가 몇 개 설치가 되어 있냐면 총 한 26개 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현재 위쪽에 보시는 이 레일 조명 있죠? 저 전구가 일반 전구가 아니라 전부 다 필립스 휴 전구예요. 그래서 저 전구 하나당 가격이 여러분 한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뒤쪽이랑 그 다음에 이 모니터 뒤쪽에 전부 다 필립스 휴 LED 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양쪽에 보시면 동그란 거 있죠? 저거는 필립스 휴고란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동그란 전구도 이제 필립스 전구가 들어가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필립스 제품들 여러분 시냅스 3에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냅스 유틸리티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립스 휴 창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10개 연결되어 있죠. 필립스 휴 제품이 아주 많지만 시냅스에는 10개뿐 이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솔직히 레이저사에서도 이제 10개 이상 이제 연결할 놈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10개를 해놓은 것 같지만 10개 이상 필립스 휴를 쓰는 놈이 여기 있네요. 제가 쓰고 있죠 현재. 그래서 스튜디오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필립스 휴 제품들이 연동이 된 게 보이실 겁니다. 이 필립스 제품에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넣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오디오 미터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세계 어느 유튜브에서도 볼 수 없는 DC튜브에서만 가능한 리뷰 RGB의 끝판대장, 갬성의 끝판대장 레이저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에서 이번에 그냥 여러분 사고를 쳤네요. 야, 이런 감성은 진짜 레이저 제품에서만 느끼실 수 있는 RGB 감성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레이저 블랙위도우 엘리트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제 총적인 평가는요, 제가 이때까지 리뷰했던 레이저 키보드 중에서 제일 완벽한 키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예전 블랙위도우 V2에 했던 그 매크로 버튼을 삭제해줬다는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디자인적 면에서도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블랙위도우 V2의 감성과 이제 헌츠맨 엘리트를 합쳐놓은 듯한 완벽한 게이밍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레이저의 박스 축과 이 빅키 타입의 상판 마감이 군용 등급에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갔기 때문에 예전 레이저 제품에 아쉬웠던 타건감이나 통울림이 엄청나게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사만의 RGB 감성과 정숙한 타건감 및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느 브랜드도 따라할 수 없는 이 레이저사만의 시냅스 3 유틸리티. 예전에는 이 시냅스 3 유틸리티가 버그가 아주 많았지만 최신에 아주 많은 업데이트를 해서 거의 버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가지 또 LED 효과가 생기고, 무엇보다 크로마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LED 설정님 필립스 휴랑 연동을 해가지고 최고의 RGB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괜히 뭐 레간지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키보드는 솔직히 단점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 전세대에 아쉬웠던 점을 전부 다 보강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점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네요.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레이저 제품들이 가격이 전부 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오로지 이 레이저 제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기대되는 게 이제 텐키리스 버전인 레이저 블랙이도우 토너먼트 엘리트 버전이 빨리 출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레이저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